자,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전기차 충전 관련주를 볼 건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커지겠죠. 전기차 충전 시장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 뛰어든다고 하면서 LG 헬로비전이 날라갔고, 그죠? 휴맥스나 휴맥스홀딩스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정부 국책 사업, 이런 거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죠. 근데 오늘 뭔 뉴스가 떴냐? 어제 떴어요. 어제 뜨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장 전에도 알려드렸어요. SK 네트워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어디랑 하냐? S트래픽하고 합니다. 자, S트래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래 SK 네트워크스 좋은 주식이긴 한데, 이 친구는 굉장히 저기에 고생을 해요.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를 먼저 볼게요. 보게 되면, 자, 공매도를 먼저 볼게요. 15%, 16% 나와서 이래서 항상 공매도에 타깃이 되니까 조금 느려요. 그렇지만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고 여기까지가 목표가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목표가를 정확히 찍고 왔어요. 이제는 쫓아가 살 자리가 아니라 또 오늘 같은 날 막 쫓아가 사지 말고 음봉에 눌림목 줄 때 기다리는 거. 이게 신법이에요. 이게 음봉에 눌림목 기다렸다 살 줄 아는 게 신법인 거예요. 그래서 SK네트워크는 앞으로 음봉 떨어질 때마다 조금 관심권에 가져도 된다. 단 5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SK네트워크스랑 S트래픽하고 이렇게 병합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S트래픽도 가볍고 좋거든요. 근데 시가가 너무 높았어요. 오늘 시작가가 15%였기 때문에 14%였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뛰었죠. 너무 급하게 살 이유는 없는데 단 이 친구의 월봉 예치가 낮죠. 높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점이 만약에 5개월 선을 깨지 않는다. 이 자리가 가격이 4,276원이에요. 또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주선이게 돼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내일 같은 날 일봉에서 오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 또 떼요. 대신에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의 저점을 훼손한다.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안 살 권리가 있죠. 우리에서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5일선 찍으러 와요.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타라든 단기라든 스윙을 하든 간에 오늘 저점만 깨지 않으면 내가 한번 매수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LG엘로비전이죠. 아까 알려드린 대로 LG엘로비전이 얼마 전에 급등한 적이 있는데 왜 급등했냐? 역시 LG전자에서 SK네트워크하고 똑같이 우리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들이 많이 떠들고 있죠. 이거는 이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고 이거와 관련된 주가들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LG엘로비전도 앞에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21선 기준으로 매수. 월봉에서는 20개선이 원래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딱 5,900원인데 여길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LG엘로비전이 5,900원을 뚫고 나가게 되면 최소한 이전 고점까지 순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휴맥스나 휴맥스홀딩스도 전기차 충전 관련 연결이 잘 돼 있는데 휴맥스의 월봉 예치가 이때 굉장히 낮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데서 매수해야 되는 게 제일 좋았고 지금도 괜찮아요. 자, 지금도 엄연히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 위에 잘 있고 일봉에서 앞전에 급등했죠. 이렇게 25% 급등했어요. 누군가가 대량거래 터트려 놓고 들어왔고 예전에도 대량거래 많이 들어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꾸준히 모아나가면 앞으로 역시나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휴맥스가 움직이면 휴맥스홀딩스가 같이 움직이는데 휴맥스홀딩스는 안철수 관련주기도 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위치가 낮죠. 높지 않아요. 주봉에선 추세선을 해놨죠. 지금부터 5주선만 안 깨면 역시나 휴맥스홀딩스도 좋은 추세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신법이라는 거는 추세가 우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주식은 추세가 중요한데 5주선을 지켜주고 있는 한 추세가 전환이 된 거고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봉에서도 따박따박 잘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 같은 자리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면 이 친구도 휴맥스 뜰 때 떼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뛸 수 있으니까 꼼꼼히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RT캐스트를 봅니다. RT캐스트는 앞전에 급등했죠. 자,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주봉에서 돌려놨죠. 자, 5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안 밀릴 수도 있고 5주선 가격이 1620원이기 때문에 지금 밀려서 만약에 이 친구가 11선이나 이전 저점인 1700원에서 1600원 사이가 온다. 매수. 20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5주선 깨지 않은 RT캐스트도 전기차 충전 관련소고 이렇게 12% 뛰었죠. 앞전에 뛴 애가 한 번 더 뛰는 거예요. 아직 갈 자리가 멀기 때문에 시장만 살아나면 이런 친구들은 다 잘 올라가기 때문에 RT캐스트도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동양 EMP도 충전소 관려주는데 이 친구도 많이 떨어졌어요. 해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상황만 남았는데 단 주봉에서 절대 우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5주선만 이탈해 주지 않으면 역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일봉에서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지금 사실 저는 이런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땡땡이 그리면서 옆으로 가는 애들을 좋아해요. 이런 애들이 한번 급등해놓고 자 이날 한 6% 떴죠. 급등해놓고 옆으로 쉬는 거예요. 5일선만 나오면 또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땡땡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목들을 잘 관심 있게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포스코 ICT도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죠. 당연히 전기차 충전 관련소고 주식이 싸죠. 자, 주봉에서 보면 20선 때문에 그린데 이거 회복해주는 순간 딱 날아가요. 어디까지 가냐? 60주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이러한 근거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앞전에 누군가가 대량거래 터쳤죠. 자, 여기죠. 이날 몇 프로 갔냐면 바닥에서 주식이 월봉 고점에서 대량거래 터지는 건 의미 없어요. 잘못하면 물량 다 넘기고 가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근데 바닥에서 터졌죠. 23% 갔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자,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졌는데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어요. 말도 안 돼요. 여기서 사면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대량거래 터지는 거는 무조건 물량 넘기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런 데서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건 더 위험한 거예요. 많은 개인분들이 뭘 분석할 때 착각하는 게 야, 원래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건 좋은 거래. 자,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다는 거는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일 때 일봉에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동양 EMP처럼 우상향일 때 일봉에서 옆으로 가는 거래량이 없는 것. 이게 거래량 없이 좋은 거고 예전에 포스코 ICT가 월봉에서 우하향하고 있는데 예전 얘기예요. 여기서 우하향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야 누가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게 좋은 거래. 뭐가 좋아?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거래량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의 해석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추세예요. 추세.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가 먼저지 거래량이 붙고 추세가 우상향이 뻗었을 때 우린 그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질 때 사는 거예요. 자, 어쨌건 포스코 ICT가 월봉 대바닥에서 대량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하라고 했죠. 쭉 타고 올라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 쭉 올라갈 거예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했죠. 단 5일 생기면 순절하면 되죠. 계획을 잡고 내가 포스코 ICT와 종목을 사기에는 계획을 짜야 되겠죠. 앞전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고 월봉에서 싸니까 5일선 근처 매수했다가 깨면 손절해야지. 계획이 세워졌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냥 순간 날아가는 거 오늘 교육주 날아간다고 하니까 오늘 교육주 날아간다니까 막 또 이거 날아가는데 월 고점에 물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포스코 ICT 괜찮고 자, YM텍도 엄연히 충전 관련주예요.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주봉에서 추전을 해놨죠. 완벽히 해놨어요. 단지 여기 20선이라고 막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봉에서 좀 싸게 사야 되겠는데 양봉에서 사지 말고 음봉으로 눌림목 주면 음봉으로 떨어져 주면 굉장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모센스는 더해요. 이 친구는 무선충전 관련주인데 앞으로 무선충전에 대한 이슈가 클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좀 매수 타임이 됐었고 해도 너무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5개월 선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주봉에서 추세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대신에 5선 깨면 칼손절해야 돼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대량거래 터졌죠. 이날 상한가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제닉처럼 딱 하루 쉬고 날아가주면 좋은데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모든 차트하고 모든 패턴이 똑같다면 프로그램 만들어서 팔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나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디로 뛸지 몰라요. 단 이렇게 대량거래가 들어오고 옆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 주식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땡땡이를 계속 그리고 있죠. 그죠? 옆으로 가. 이게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다는 건 이런 게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거지. 저기 월봉 고점에 올라가지고 우하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거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거 좋은 거 아니야? 2만원짜리가 만원이 됐는데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지. 반토막 났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다는 거는 주식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 있을 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조정받는 게 조정을 하는 거지. 이런 건 조정이 아니라 추세 후 하락이에요. 자, 어쨌건 아모센스는 역시나 지금도 옆으로 잘 가고 있죠. 지금부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설명해드렸고 한국전자금융은 사실은 CBDC 관련주예요. CBDC 관련주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친구 월봉 예치가 언체 낮아요. 그래서 CBDC로 날아가든 저기로 날아가든 전기차 충전으로 날아가든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엄연히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5선 위에 있죠.
언제 떠도 이상하지 않아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일봉에서는 원체 옆으로 가도 지겨울 수는 있어요. 요런 지겨운 구간을 잘 버텨야 급등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디스플레이 텍은 엄연히 하향이에요. 자, 좌측산, 우측산. 주식은 우측산에 살 때는 단기 반등이나 뛸 때 파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이 우측산이라는 건 좌측산에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즉 뛰면 꿀이 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무조건 좌측산에 사야 되는 거예요. 우측산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측산에서도 테마와 이슈를 가지면 뛰어요. 빨리 팔고 나와야죠. 빨리. 얼른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원익 PN이도 마찬가지로 엄연히 우측산입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라도 아직도 안 올라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월봉에서 우아한 종목을 무리해 살 필요는 없죠. 단지 많이는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원익 PN이가 대장주였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회복해졌죠. 지금부터 5주선만 안 깨면 뛸 수는 있어요. 얼른 팔고 나와야죠, 그러면. 자, 일봉에서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동이 짧죠. 241선을 기준으로 가격 조정. 자, 지상자로 나누라고 그랬죠. 가격 조정, 기간 짧죠. 여기가 지상, 지하. 그러니까 한번 뛰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린 개인들 물량이 엄청 많아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산에 뛰면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매물대 감당을 못해요. 대신에 왼쪽 산에 살 때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축축축축 날아가요. 아주 당연한 기본 원리예요. 자, 롯데전보통신은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친구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거든요. 드디어 헤드에도 넘어갈 만큼 떨어졌고 주봉에서 우선 드러났죠. 이 친구는 뛰면 반등폭은 좋아요. 즉 낙폭 과대주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뛸 수는 있고 일봉에서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자, 현대퓨처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도 이제 헤드에도 넘어갈 만큼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언제 추세가 안 좋아서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조심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코로나 때요. 제가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애들을 헤드에도 너무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낙폭 과대예요. 이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엄연히 주봉에서 5선만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는 순간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현대표천에 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여튼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들 생각을 해봐요. 전기차 시장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무조건 오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전기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이 지금도 딸려요. 아파트 안에서 싸운단 말이야. 당연히 수요가 많겠죠. 이 시장이 커지겠죠. 커지니까 월봉대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주식을 사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말고 물론 뭐 단타 하시는 분은 팔면 되는데 나중에 월봉 저기 최고점에 가 있어가지고 막 휴맥스 같은 애들 뭐 지금은 있지만 또 월봉 막 이런 데 고점에 가서 아차 전기차 충전 사업 한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줍줍 해놓고 싸게 사놓고 그리고 좀 올라가든 떨어지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근데 모든 종목을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냥 전기차 관련주나 전기차 충전 관련주 한두 종목만 비중을 좀 실어서 쭉 돌고 가면 나중에 이런 시장이 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주식을 싸게 산 결과를 내가 갖게 돼요. 이걸 시장을 보는 눈이 있거나 좀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려면 저는 항상 알려드리지만 제가 주식 강의를 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 누굴 가르쳐. 주식은 누가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어떻게 알고 가르쳐.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 제 경험상 앞으로 미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회사의 주식은 사놓으면 그 일이 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시장과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주식을 사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잘 보는 게 중요해요.